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너레이트를 만들고 있는 음악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장준환입니다. 제너레이트가 음악 감상회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5월 18일 태용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와일드 청음회 그리고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네, 장소는 이태원에 위치한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와 또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태용의 와일드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회도 또 열렸어요. 네, 저희가 그 현장에 다녀오고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지금 앨범이 발매된 지 한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던 앨범과 그리고 음원으로 이렇게 접했던 앨범에 대한 인상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던 전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은 아이돌 이런 청음회나 사전 행사 같은 경우에 평론가들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초대를 해주셔야 사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분들께서 워낙 또 이런 행사 자리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 청음회가 50명이라는 아주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52명 저희 둘이 갔기 때문에 좀 되게 미묘하게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저희는 잘 숨어 있었고요. 네. 이후에 청음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용 씨가 나와서 이 앨범의 모든 노래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어요. 태용님이 거의 바로 앞에 앉아 계셨고, 네, 진짜 이 트랙은 어떻게 탄생한 트랙이고, 이 트랙을 만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는 구조였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태용 씨는 제가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와도 인연이 있어요. 네, 2024년에 이제 탭 앨범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또 그 콘서트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리뷰를 제너레이트에 올렸습니다. 네, 제너레이트 거의 초창기 영상이죠.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도 사실 저희가 편집에서 부족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점이 많은데 그때는 정말 진짜 나레이션하고 거기다가 막 올리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걸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꽤 조회수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너레이트가 또 태용과 무슨 인연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도원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NCT랑 또 재밌는 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다가 군 생활을 책임진 NCT라는 이상한 멘트, 되게 오묘한 멘트를 남겨주셔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NCT 127의 콘서트였는데요. 제가 정말 들어가면서 NCT의 공연을 내가 살면서 한번 보는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군대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때가 이제 7번째 감각이랑 그 소방차 이런 노래들, 체리밤 이런 노래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나왔던 노래였습니다. 참 이런 노래들 사실 이게 뭐 저만 즐겨 들었으면 사실 이게 막 성립하지 않았겠죠. 그냥 혼자서 그냥 음악 듣는 골방에서의 추억인 건데 실제로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NCT 노래 좋아했어요. 네, 소방차 이런 거 노래방에서 막 부르고 진짜 신났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을 책임진 NCT 127 진심이고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NCT가 군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책임졌죠? NCT 드림이 아 저는 NCT 드림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NCT 드림이면은 언제죠? 제가 그때 이제 한창 위고업 할 때 그때 제가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이제 추인검 나왔을 시기. 네, 마지막 첫사랑. 네. 저희가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태용 씨가 또 청음회에서 저희가 또 차차 풀어 나가겠지만 굉장히 또 NCT 멤버 중에 가장 처음으로 전역한 멤버가 바로 태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해군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무사히 전역을 하셨는데 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사실은 군대를 다녀오면 막 그냥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신도 가다듬고 뭐 이렇게 막 여러모로 이렇게 좀 저를 다잡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막 대부분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제설 작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되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고속정이라는 배를 아시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저 아이돌 솔로 남성 멤버가 진짜 무슨 우리 친구처럼 군대 얘기를 하니까 진짜 흔치 않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친근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그 청음회에 태용 씨가 온다는 것도 사실 저는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 태용의 이번 와일드 앨범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회도 또 열리고 있었습니다. 1층이랑 2층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컨셉에 그 염두를 뒀던 오브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태용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사인도 한 그런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전시를 정말 잘 꾸며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앨범 이번에 발매되는 종류도 실제로 만져볼 수 있었고, 굉장히 대형 스크린 같은 것과 뭐 여러 가지 랩핑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제 산산조각이 난 조각상이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땅에 묻혀 있는 태용 씨가. 네. 참 그것도 과감한 오브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좀 공격적으로 네. 이렇게 앨범에 무언가를 상징하는 그런 오브제를 둔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되게 좀 앨범을 들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솔로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태용 씨가 뭐 샤랄라도 있었고 탭도 있었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발표한 앤더슨 팩이랑 함께 한 싱글도 있었습니다. 네, 락솔리드라는 싱글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솔로 앨범인 와일드 정규 1집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10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또 현장에서 듣는 거랑 음원으로 듣는 거랑 저는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와일드 앨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태용 씨가 이제 NCT라는 팀에서 메인 래퍼로서 이제는 좀 팀에 없지만 마크라는 멤버와 함께 이제 NCT의 랩 파트를 주축으로 담당하던 그런 이제 인물 중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태용이 지금까지 좀 걸출한 그런 랩 파트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담당하면서 임팩트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규 앨범에서는 이 태용이 가지고 있는 랩, 그리고 랩도 사실은 태용이 보여주는 톤이 되게 다양해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보컬도 되게 함께 소화를 하면서 태용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고자 한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태용은 NCT의 어떻게 보면 전 얼굴 같은 멤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NCT가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127도 있고 뭐 NCT U도 있을 것이고 그냥 NCT도 있고 드림도 있고. 외모적으로도 포함이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NCT가 초창기에 물론 마크 씨와 이제 태용의 랩 쌍두마차로 끌고 가면서, 그리고 인상적인 퍼포먼스의 순간에는 항상 태용 씨가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리밤의 하이라이트 내려가는 뭐 셋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태용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목소리가 NCT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목소리로서 기능한다기보다 NCT라는 음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사운드 샘플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태용님 목소리를 들으면은 딱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되게 그 NCT 그 그냥 목소리에서 올라오는 그 내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컬 라인에서 사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상징하는 멤버가 있다면 그건 이제 도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랩 파트에서는 사실 그 마크가 이제 랩으로 깔아주기 전에 어떤 하이라이트 지점을 장식하는 데는 항상 그 태용의 독특한 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맛깔난 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솔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이제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들과 함께 많은 데모도 올리고, 그 샤랄라나 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나름 자신의 프로덕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물이 이번에 군 제대하고 나서도 뭐 실제로 저희가 청음회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태용 씨가 군대에 있는데 뭐 너무 심심해서 막 탑라인을 쓰라고 막 데모를 핸드폰으로 동료들이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군대라는 이 특수한 이 상황을 제외한다면은 계속해서 뭔가 자신의 그런 작업물을 꾸준히 내왔던 아티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태용의 앨범을 들어보면서 이 와일드가 뭘까?
태용님이 그래서 그 처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와일드라는 작품은 해방, 그러니까 뭔가 이제 풀려나고 싶은 그런 야수성, 야생성을 약간 담아내고자 한 작품이다. 저희는 이걸 들으면서 또 이제 군대가 생각이 또 얼마나 그 사실 아 그렇죠. 네. 완전 해방. 그 해방이 정말 그리운 시기거든요. 그때가. 그렇죠. 네. 이게 아무리 뭐 아티스트가 군 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해도 군대라는 집단이 가지는 어떤 특수성, 폐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아까 지금 잠깐 틀어놨는데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그 현장에서도 저희가 봤는데 굉장히 야한 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뮤직비디오. 지금 지금 봤는데 지금 기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이런 작은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네 지금. 네, 이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뮤직비디오를 잘 만든다, 확실히. 네. SM이 특유의 그 계속해서 컷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 뮤직비디오가 뭔가 딱 말하고자 하는 컨셉트를 확 그 비주얼로 몰입시키는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잘 잡는단 말이에요. 바다에 이제 뛰어드는 씬이 있는데 그 씬도 실제로 수영을 했다고 하고. 그니까요. 네. 그것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였고 SM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그 호러 콘셉트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태용 씨도 사실 마지막에 장면 보면은 그 태용의 그 번데기를 찢고 갑자기 탄생하는 새로운 태용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점이 K-팝에서 잘 시도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와일드 앨범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오브제가 하나 있다면 달걀이거든요.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인 이제 깨어나려면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해방, 탈출, 네.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딱 찍고 나오려는 그 본능 이런 거를 계속해서 다른 소재를 이렇게 하나씩 입혀가면서 뭔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해방됐는지 또 얼마나 자유롭게 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지가 결국 저희가 같은 평론가들은 봤을 때 앨범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앨범에 대해서 사실 태용님께서 많이 소개도 해줬어요. 예를 들면 곡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기억에 남는 트랙 위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체는 2번 곡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듣고 그리고 1번으로 돌아가는 구성이었거든요. 네. 장준환 평론가가 생각했을 때 이 앨범에서 가장 처음에 와닿았던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정말 말 그대로 처음에 튼 그래서 와닿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스톰이라는 그 2번 트랙을 가장 먼저 이제 듣게 됐는데 이 트랙 들으면서 제가 아까 앞서 설명을 했던 이 앨범에 태용의 뭔가 되게 많은 면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바로 이 곡이었어요. 저는 이 스톰 일단 이 제목부터 굉장히 휘몰아치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고 실제로 사운드나 그런 악기 소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태용님이 이전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공격적인 변주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운드가 개입을 하고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러면서 저는 이 트랙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사운드뿐만 아니라 태용님이 되게 다양한 랩 디자인을 가져가더라고요. 톤이 계속 바뀌어요. 저는 이 포인트가 좀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태용의 이번 앨범에서 랩 톤이나 보컬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네.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그니처라고 하죠. 굉장히 허스키한 랩 톤을 가져가는가 하면은 어떤 곡에서는 또 하이톤으로 쏘아붙이는 곡도 있고 그러면서 보컬도 노래를 할 때 굉장히 좀 섬세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거칠게 부르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명이 부르는 노래 같다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사실 이게 NCT의 팀에 들어갈 뻔한 노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제 8번 곡인 핫인데 핫 이게 전사의 후예 H.O.T 이런 가사가 있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날 당시에 장준환 평론가랑 얘기했을 때 가장 재밌게 들은 노래 핫이었다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곡은 또 특이한 게 딱 컨셉이 일변도로 쭉 가거든요. 네, 그 전사의 후예 H.O.T. 그리고 원타임 핫뜨거 샘플링 비트 자체도 전사의 후예가 이제 생각이 나는 사이프러스 힐 스타일의 어떤 그죠. 아주 굉장히 메탈릭한 질감의 프로듀싱을 가져가는 곡이고요. 그래서 태용은 이 곡을 그룹에 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과거에 NCT가 90s 러브란 노래 또 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되니까 확실히 NCT와 태용 뭔가 불가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삐그덕이라는 곡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삐그덕도 있었죠. 네. 이런 곡들이 참 재밌습니다. 솔로 프로젝트면 사실 좀 어느 정도 또 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이 앨범에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개성이 있느냐? 전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곡 같은데 스키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스키라는 곡이 에너지가 엄청난 트랙이잖아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리에서 스키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스타일로 따지면 약간 익스페리멘털 힙합 스타일의 제핑 마피아라는 아티스트도 생각이 나고, 근데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저희의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태용 씨가 제설 작전할 때 네, 눈을 치우면서 이 노래에 대한 뭐 구상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게 되게 좀 NCT스러운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정통인 거죠. 그렇죠. NCT스럽고 태용의 랩이 잘 담겨 있는 그렇죠. 공격적인 트랙이니까 네, 좀 귀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Feeling Myself라는 노래도 훅 자체는 굉장히 그 NCT의 네오함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Feeling Myself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요.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해가지고 약간 본인의 막 목소리처럼 잘 약간 안 들리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네. 랩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소리가 재밌어야 합니다. 아 그죠. 일단 사운드 구성이 비범해야 돼요. NCT는 평범하면 안 됩니다, 사실. 비범해야 되는. 맞습니다. 스티커 같은 노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태용의 목소리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운드 샘플 같다고 느껴졌냐면 태용의 추임새나 태용의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이 곡에서 파트를 전환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A 파트면 이제 B 파트로 들어간다, 아니면 이 곡의 하이라이트를 내가 장식하겠다, 이런 어떤 포부가 드러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그죠. 이번 솔로 앨범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약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Feeling Myself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곡이 한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속도가 확 느려져요. 그때부터는 또 되게 묵직하게 톤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저는 거기서 또 태용님이 느리게 이제 천천히 음악에 맞춰서 랩을 하면서 굳게 목소리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좀 뒷부분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로 저도 들어갔을 때 이거 약간 트래비스 스캇이 이 비트에 랩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나오고 나서 들었을 때 가장 재밌었던 곡은 I'm a Dancing Cactus였어요. 저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도 이 곡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설명을 이 곡에 대해서 태용 씨가 하우스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테크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음악이 최근에 정말 유행하고 있는 전자음악의 하나의 흐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좀 게러지, 뭐 빅비트 이런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고, 저는 이제 좀 에시드 재즈랑 게러지 하우스 이쪽 계열이 상당히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그리고 이 가사도 재밌는 게 댄싱 캡터스 하면 우리가 아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춤추는 선인장. 네, 이런 부분도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이 동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생 식물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재밌게 즐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가 그 이제 7번째 감각이라는 노래, 그게 태용님이 거기서 이제 계시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오마주를 그러니까 하는 스스로 하는 그 파트도 이거 이런 걸 또 숨겨놓으셨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일명 칠감각이라고 하죠. 칠감각이 SM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고 NCT 프로젝트의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곡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NCT의 가장 큰 의의는 뭐였냐면 SM에서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를 진지하게 탐구한 거의 최초의 사례였다. 네, 그러니까 R&B로는 굉장히 강한 레이블이 SM이었지만 랩 파트에 대해서 사실
계속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NCT가 데뷔하고 나서 이런 진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7번째 감각 벌써 지금 나온 지 10년 넘었는데 이 노래에 대한 오마주를 보여주는 것도 태용이 NCT라는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여주는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For the Flow가 갑자기 마구 등장을 하면서 그때 For the Flow라는 또 단어는 정박, 4분의 사박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때 박자가 정박으로 바뀌면서 또 되게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주려고 한 시도들이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둔 장치가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이 곡이 저는 제일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나. 태용은 솔로 앨범에 404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것도 약간 일종의 언어 요의로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앨범에서 가장 어두운 곡 바로 404 유포리아죠. 그렇죠. 네, 굉장히 진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거의 404 시리즈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터치는 아니었어요. 뭔가 굉장히 좀 고뇌하거나 좀 슬프거나 아니면은 아픔 이런 정서를 보여주는 곡이었다. 저는 이 404 유포리아랑 결을 좀 같이 가져가는 트랙이 월메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월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링 사운드가 나오다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 스트링이 나오고 덥 사운드가 확 깔리면서 분위기가 완전 압도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 스피커가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피커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음원에서 들을 때는 그 포인트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믹싱이랑 마스터링 단계에서 바뀐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네, 일단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저는 그 안 섞일 듯 섞이게 만드는 그 약간 연출이 되게 재밌게 다가온 거에 있었습니다. 덥 사운드 깔릴 때 저도 바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뭐 노래 제목도 인어고 실제로 태용 씨가 현장에서 바닷바람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해군이라서 그렇겠죠. 실제로 그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해군 네.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태용의 와일드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NCT라는 그룹의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상징하는 태용이라는 멤버가 솔로로서 기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냐 로드맵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앨범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사실 이 앨범에 대해서 완벽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는 약간의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더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더라면은 더 뭔가 이 앨범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잘 와닿았을 수 있겠다 하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앨범은 태용 씨가 정말 의욕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크레딧을 봐도 태용 씨 작사에 거의 작사란에 아무도 없거든요. 거의 태용 씨만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래퍼 덤밀스가 네, 우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긴 하셨지만 굉장히 뭐 주도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본인이 꾸린 크루와 함께 음악을 만들었다 이거 자체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모든 트랙이 장르가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컨셉도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 앨범이 자칫하면 정말 백화점식 구성이라고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용의 보컬과 퍼포먼스라는 카리스마 자체로 이 10곡을 엮어내는 데는 일단은 성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의 수록곡이 뭔가 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장르적으로는 다양한데 보컬이나 랩으로 잘 연결을 짓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군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군에서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의 6개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대를 하고 나면 나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사회에 나가서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굉장히 의욕 있게 음악 작업을 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씨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앨범의 와일드함은 무엇이냐면 그 와일드함이 약간 정제된 형태로서 어쨌든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보컬 톤이나 랩 톤이 사실 좀 완벽하게 일치한다거나 이 곡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딱 알아들었습니다. 네. 해방, 자유, 어떻게 보면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타이틀곡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뮤직비디오 보면은 사실 정말 많은 레퍼런스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태민 씨의 솔로 프로젝트도 생각이 나고 예전 SM에서 했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NCT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와일드가 쉬어가는 구간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헤엄칠 때 약간 템포를 죽여서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기 위한 어떤 숨고르기 작업은 있는데 훅에 들어가기 전에 가사가 비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꽉꽉 눌러 담았다는 뜻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완급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소재가 양분되는 포인트들도 와일드라는 컨셉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뭔가 그거를 쭉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소재의 와일드함이 섞이고 그런 식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틀곡이 가지고 있는 와일드는 정형적으로 NCT가 와일드라는 타이틀을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저는 소재라고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와일드, SM과 그런 이제 NCT라는 팀이 바라봤을 때의 와일드함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라는 게 너무 잘 담겨져 있고요. 근데 또 어떤 트랙에서는 이제 태용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해방감 그리고 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등장하는 곡도 있고요. 어떤 곡은 갑자기 또 이제 살짝 톤을 죽여서 다른 식으로 또 풀어내는 트랙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앨범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덜어내기만 해도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앨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와일드하다는 게 결국은 마구잡이로 정말 야성, 해방 이런 것도 음악이라는 어떤 양식으로 나올 때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작품들이 있고, 와일드에서 사실 또 하나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사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태용 씨가 왜 이런 작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NCT라는 팀에서 태용이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사운드 샘플처럼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NCT의 팬분들이라면 이 앨범 들으면서 아, NCT의 이런 가사 작사 센스가 생각이 난다, 되게 재밌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팀으로 나올 때는 멤버들이 다 다르잖아요. 보컬 멤버도 있고 랩 멤버도 있고 뭐 완급 조절해주는 멤버도 있고, 근데 혼자서 이것을 다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울퉁불퉁한 지점들이 있어요. 모두가 바라는 이상향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 느낌으로 지금 뭔가 전개가 된 부분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핫이라는 노래에 저는 전사의 후에 H.O.T나 원타임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치 있게 잘 쓴 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파이리 이야기 나올 때 약간 좀 이게 전사의 후에 H.O.T와 원타임과 포켓몬이 약간 하나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태용 씨가 또 비슷하게 저희랑 비슷한 세대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해하는 팬들은 굉장히 일치하겠지만 사실 이런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정말 재치 있게 이 핫이라는 곡 테마에 잘 맞아떨어지고 있느냐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태용이라는 아티스트의 솔로 앨범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NCT에서 보여지던 모습 그 이상의 무언가 혹은 그 외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일드라는 타이틀 트랙에서도 훅이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 포인트가 샤랄라랑도 좀 굉장히 흡사한데 샤랄라 느낌으로 딱 가져와서 되게 재밌게 잘 들을 수도 있지만 뭔가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그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은 걸 준비를 해갖고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대한 뭔가 그런 기대를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뭔가 재미있는 재치 있는 그런 이제 태용만의 무언가가 조금 더 도드라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너무 좋은 트랙들도 되게 재밌게 들은 트랙들도 정말 많고요. 네. 그래서 댄싱 캡터스가 저에겐 굉장히 재밌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T를 봤을 때 제가 태용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 멤버가 대단히 진짜 엄청나게 멋진 퍼포먼스, 아크로바틱하게 하고 랩도 굉장히 허스키하고 또 목소리는 또 굉장히 미성이에요. 굉장히 또 섬세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보다 재밌는 건 이 캐릭터 자체가 전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서 군대 이야기 엄청 하시는 것도 그렇고 샤랄라나 탭 같은 경우도
뭐 무게감이라기보다 나 귀엽지, 나 정말 이렇게 멋있다, 이런 정서가 약간은 좀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NCT가 항상 지향했던 네오함,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그런 정서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일치하는 일종의 공감하는 대목을 만들어줌으로써 NCT라는 그룹에 몰입하게 됐던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와일드도 제 생각엔 조금 더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물론 이걸 어떻게 잘 정제하느냐가 K-팝의 숙제긴 한데요, 좀 더 날선, 정말 와 얘는 진짜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표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확실히 처음에를 다녀오면서 이 태용이라는 아티스트의 뭔가 인간적인 휴먼 터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 네오할 필요가 없는 NCT의 밖에 이제 그 도시 밖으로 나온 태용은 되게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까에 조금 더 이제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앤더슨 팩이랑 함께한 싱글 같은 경우는 그런 태용의 유쾌함이 잘 두드러지는 트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뭔가 태용은 그런 약간 좀 유쾌하고 뭐 그런 캐릭터가 되게 생각보다 잘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도도한 귀공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죠. 강렬하고 인상도. 네. 확신의 SM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치 있는 모습을 저희가 청음회에서 봤기 때문에 또 앨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그런 사운드적으로나 뭔가 이런 면에서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사실 전시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테이블 위에 뭐 오브제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 앨범 테마를 완성하는 듯한 앨범에 발매되는 양식을 전시를 한다거나, 실제로 앨범 커버에 착용하고 있는 그 실버 마스크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앞으로 이런 기획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와일드가 이빨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표지에. 이런 포인트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실버 마스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입마개랑 비슷한 그런 거를 연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뜯어내야 해방이 되는 일종의 구조죠. 동시에 또 이제 나를 말릴 수 없다. 네. 이런 또 포인트를 보여주는 요소기도 하고요. 심지어 뮤직비디오 보면 이제 자기를 찢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저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서브스탄스나 어, 에일리언 느낌도 나고. 최근에 그 디아블로라는 그 게임의 시네마틱도 그런 식으로 막 몸이 터지면서 뭔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렬했습니다. NCT 태용의 와일드 앨범에 대해서 장준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용 씨 참 재밌는 캐릭터 같아요. 이번 와일드 앨범 통해서 태웅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음악적인 무언가, 음악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정말 좋아서 그 음악적인 욕심을 다 마음껏 보여주고 싶다, 이런 멘트도 하셨어요. 저는 이 앨범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아직도 보여주고 싶은 아티스트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앨범은 시작이다. 태용님이 꾸준하게 이제 10년, 20년 계속해서 본인의 음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군 생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노년 생활도 책임지는 NCT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노년 생활까지. 그죠? 네, 오래오래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NCT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너레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